다시 태어난다면 했을 때 손흥민 vs 전우 vs 이재용. 하겠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았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목류노원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이우석이라고 하고요. 처음이라 좀 떨리긴 하지만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축구에 대한 열정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꿈을 가지게 됐던 계기 중에 가장 큰 일은 박지성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매번 학교 끝날 때마다 축구를 그냥 친구들이랑 했고, 체육 시간은 물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도 축구를 했을 정도로 그때는 이제 축구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축구를 접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축구를 접게 됐던 이유는 이제 저희 친형이 실제로 축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저는 이제 축구 말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축구라는 꿈을 좀 접고. 그 부모님이 약간 돌려 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축구를 못하는데 재능이 없다. 얘는 축구 선수로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생각하는 게 제가 축구 선수를 했으면 진짜 유명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됐겠다. 이강인급의 재능이 보였으면 부모님도 계속 시키셨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강인급의 재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뭐 최소 황인범 정도? 형님 때문에 이제 축구를 접게 되었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른 꿈을 이제 목표로 잡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찾아보다가 이제 CEO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CEO가 이제 회사의 대표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사람이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이래서 나도 커서 이제 CEO가 돼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CEO의 꿈을 가졌습니다. CEO가 되고 싶어하는 우호성님을 위해서 국내 해외 좀 유명한 CEO들의 사진들을 여기가 좀 횡하기도 하니까 붙여봤습니다. 다 아시죠? 네. 한번 이름 대볼까요? 이름이요? 네네. 뭐 지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CEO라는 꿈을 가지게 된 이후부터 이제 학창 시절에는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하자 일단은.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그냥 돈을 네. 많이 벌고 싶은데. 네, 그쵸. 근데 이제 당장 이제 현실적으로 솔직히 학생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그냥 현실에 치이면서 좀 살았는데,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고, 뭐 시험 성적 잘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뭐 기분 안 좋고, 그리고 뭐 대학을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했었고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베이스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CEO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거는 공부를 해서 내가 나중에 경영학과를 가야겠다, 경영학과를 가서 경영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은 나의 꿈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2019년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좀 틀어졌어요, 계획이? 계획이 좀 많이 틀어졌죠. 네. 많이 틀어졌어요. 경영학과를 가겠다는 그 초기의 계획과 많이 틀어졌는데 많이 틀어졌죠.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학생회 장에 그런 장애 자리에 있으면서 네. 좀 배운 점들이나 그때 얻은 그런 CEO 마인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학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모인 장소에서 또 학생이라는 집돈으로 또 모이는 건데 이제 그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화합을 할 수 있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다 다르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맞춰가려고 하는 게 이제 어려웠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는 제가 밖에 나와서 사회에 나가서도 아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배움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경험에서 이런 거를 배웠는지. 저는 이 생각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구성원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이 중간 합의점을 찾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하다 보니 제가 하던 대로 가게 됐고 거기에 반대하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력으로 찍어 누르기?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고 만약에 사실 어떤 게 정답일지 잘 모르니까 서로 소통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이. 네, 서로의 소통을 기반으로 서로 이해를 해줘야 그런 이해 관계점이 맞아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진짜 시작인 거잖아요. 이 그쵸. 사회생활의 첫걸음에 놓이게 된 상황인데 그렇죠. CEO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CEO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본인의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거를 크게 키워나가는 게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회사의 사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승진해서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네. 뭐 염두에 두고 있는 방식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CEO라는 꿈을 가졌을 때부터 되게 잘못된 생각을 했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세상을 바꿔야겠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전혀 없어야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혁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생각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지금 현재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라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분도 이제 처음에는 아마존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처음엔 그냥 서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작은 서점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점 온라인 사업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그 서점이 이제 아예 온라인 유통으로 커지면서 이제 아마존이라는 현재 회사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바꾼 게 너무 그런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네, 그런 작은 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아, 그쵸. 그 시작을 지금 꿈틀거리는 중이다. 그쵸. 그렇게 그리고 볼수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루트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제가 어떤 작은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어떤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성장을 해나가면서 뭐 나중에 CEO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정해두지 않지만 그 궁극적인 골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만 살기에는 네. 저희 사회적인 시선이 그쵸. 그렇잖아요. 사실 뭔가 진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루트도 있고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한데 그런 시선들이나 걱정들 때문에 조금 조급해지지는 않는지 걱정되지 않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이 저희가 졸업에 가까워지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저의 이런 최종적인 목표가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CEO가 되겠다라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에서 흔들렸던 부분이 현실적인 거에서 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CEO라는 직업? 그러니까 CEO가 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어려운 길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취직을 어디 했다 그리고 나는 이걸 할 거다 뭐 이거는 어떻더라더라 이건 저렇다더라 이런 식의
정보들이 무수히 저한테 쏟아지다 보니까 아 나도 그러면은 그냥 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많이 배우고 그 기업 안에서 저의 능력을 길러가지고 또 저의 가치를 올려서 뭐 임금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나가야 하나라는 고민이 잠깐 들 때가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현실적인 길에 얼매일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루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루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제가 스스로 정해서 이 길을 짠 게 아니라 원래 정해진 수순대로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이제는 뭔가 내가 길을 정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다시 그 꿈을 잡게 되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또 잘 꺼내주신 게 네, 뭐 CEO라는 직업 약간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또 작은 우성님을 위해서 네. 작은 책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CEO라는 직업, 오, CEO라는 직업이라는 네, 딱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딱이라도 한 것처럼 그러네요. CEO라는 직업이라는 책을 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음. 써왔거든요. 네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네.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네. 남들이 그걸 틀렸다고 한들 네. 그 길이 아니라고 한들 그거를 소신껏 쭉 밀고 나가다 보면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또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네. 꿈이라고 이 책에 나오거든요. 음. 그 꿈을 가지고 네. 그 꿈을 꿈으로 끝내지 않고 네. 또 꿈을 끝내지 않고 네. 쭉 소신껏 밀고 나가다 보면 음. 언젠간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룰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책이 좀 도움이 되시길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보고 후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 CEO라고 하는 것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도 그게 뭔가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고 CEO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말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유튜버가 되겠어 해서 자기가 방송 뭐 카메라로 찍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유튜브 채널 주인은 CEO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좀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조금 약간 목표가 네. 갑자기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작게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뭔가 들어맞아가지고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뭔가 시작부터 크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갈 확률이 크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CEO의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넓게 만들긴 했어요. 그래도 이게 당연히 시작의 목표를 크게 잡으면은 네. 이미 우리나라나 해외 네. 다 자리 잡고 있는 굴지 대기업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개인의 힘만으로 따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들과 경쟁을 해보려고 한다면 네. 뭔가 진짜 지금 이 세상에 없는 네. 새로운 그런 진짜 기발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오히려 저를 망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의 기반에 오르신 이제 CEO분들을 이분들과 저를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저는 이미 다른 층에 있고 저는 지금 저랑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나가면서 천천히 한 층 한 층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벌써부터 이분들이랑 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저를 스스로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목표들은 이분들이 아닌 거예요? 뭐 이분들만큼의 그런 성과를 올리면은 너무 좋겠지만 막 꼭 이분들처럼 돼야지 내가 뭐 대한민국 1등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그런 큰 목표까지는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 기반을 다졌을 때는 그 기준에서는 그런 목표를 새로이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목표에서
이 목표를 잡는 거는 저한테 좀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렇죠.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나 몇 년 뒤에는 CEO가 되어 있을 거야. 이런 생각. 그래도 10년 안에는 음. 제가 어떤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기반을 좀 다지는 게 제 스스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CEO가 된 이우석에게 네. 영상 메시지 한번 남겨보는 게 어떤지. 왜냐면 또 진짜 몰라요. 이 영상이 아 그렇죠. 진짜 10년 뒤에 진짜 엄청난 기업인 이우석이 이수성이요? 이우석이요. 네. 엄청난 기업인 이우석이 네. 또 이런 진짜 처음에 초창기에 이런 영상을 또 포부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렇죠. 또 두고두고 회자될 수 있는 게 이런 영상 매체의 힘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번 또 영상 메시지 남겨주시죠. 10년 뒤에 나한테 하는 말 그냥 얘기해주고 싶은 게 10년 뒤에 너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이뤄냈겠죠? 확신이 없으신가요? 뭔가 이뤄냈다고 하면은 정말 고생했다고 말을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너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너가 입증해낸 거니까 이제 잘 했다고도 말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번창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계신 거 더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네. 10년 뒤에 꼭 그 말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좀 유명한 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또 이재용 회장님. 네. 이재용 회장님과 관련된 밸런스 게임들이 네. 아주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먼저 여쭤볼게요. 자, 내가 꼭 나가야 된다면 힘들다며 울면서 나와달라는 카리나 vs 좋은 소식이 있는데 들을 거라는 이재용. 어디 나가는 거죠? 아 약속 나가는 네, 거예요? 약속. 본인 집 앞에 왔어요 지금. 네. 카리나랑 이재용이 왔어요. 네. 그래서 둘 중에 지금 딱 나가야 되는데 두 분 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아 그쵸. 바쁘시죠. 저 후자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들을 거냐는 이재용. 그쵸. 왜죠? 뭐 어찌 보면 저희 워너비 중 한 명이시니까 네. 그분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생긴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후자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꿔볼게요. 네. 좋은 소식이 있는데 네. 들을 거냐는 카리나 네. vs 네. 힘들다면서 네. 울면서 나와달라는 이재용. 그것도 역시 후자 이재용. 하겠습니다. 아, 무조건 이재용. 그쵸. 무조건 이재용. 왜냐면 또 CEO라는 거를 꿈꾸고 계시고 그쵸. 그 분야에 진짜 탑에 계신 분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쵸. 우리나라에서. 그쵸. 그분이 힘들어서 울 정도로 고민이 있으신 거니까 이제 그 고민을 제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 위치에 선 사람의 고민은 무엇일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재용 택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길 바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 대한 평가? 네, 저 그냥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사실 그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 눈빛이 다르다. 뭐 이런 느낌? 아, 느낌으로. 아, 그렇죠. 이재용 회장님이 점쟁이가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을 확 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막 이재용 회장님이 넌 안 되겠는데? 그럼 이런 이제 식으로 그거를 진짜 네. 좀 강력하게 세게 말했어요. 넌 안 되겠는데? 네. 그럼 이제 그걸 깨려고 말이 틀리다는 걸 입증하려고 노력해야죠. 아, like 박세로이?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가장 설레는 상황은 네. 이사 온 옆집이 윈터. 네. 착각당해서 백허그 당했는데 알고 보니 권은비. 고민하시나요? 아니요,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게임에서 친해졌는데 네. 알고 보니 카리나. 핸드폰을 주었는데 네. 주인이 이재용. 저 4번이요. 4번이요? 무조건. 뭐 하게요? 이제 핸드폰 이게 사실 그런 기업가분들한테 핸드폰은 되게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몰래 보시겠다? 그 범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보겠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누구 핸드폰인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얼핏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이재용 회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다시 태어난다면 네, 했을 때 손흥민 네, vs 차은우 네. vs 이재용. 다시 태어난다 했을 때요. 네. 전 손흥민 하겠습니다. 못다 이룬 축구 선수의 꿈을 아유, 손흥민 너무 멋있죠. 세 분 다 너무 멋있는데 너무 멋있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사실 마음속에 그 꿈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엄청 많은 관객들이 보는 그런 스타디움 안에서 뭔가 골을 넣고 그 주목을 받으면 세리머니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되게 그 도파민이 도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 쓰지 말아주시고요.